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100개에 이르는 품목이 규제 대상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어제 외교부에서 네. 일본 가기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좀 확정이 된 건가요, 시간은? 네, 아베 내각은 오늘 오전 10시에 가기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데요. 예. 오늘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예.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다. 그래서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가기에서 시행령이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시행령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네, 일본은 첨단 재료 수출과 관련해서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한 국가에 대해서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 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데요. 한국도 2004년에 화이트 국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27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국인 이 명단에서 한국만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제도가 느슨한 게 배제의 배경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만약에 가기에서 그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오늘 바로 발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개정안이 가기를 통과하면 아베 총리를 거쳐서 나루히토 일왕이 최종 공표하게 됩니다. 가기 통과부터 공표까지 통상 사흘 정도 걸리는데요. 주말은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서 오는 7일 공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공표 시점으로부터 21일이 지난 뒤에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예상대로라면 이달 28일쯤에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우대 조치로 그간 한국 수출붐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았던 허가를 이제는 매번 받아야 하는 셈인데요.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계약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산업성 심사 과정만 9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뿐 아니라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그리고 센서 등 앞서 말씀하신 대로 1,100개 품목에 이릅니다. 우리 기업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나 석유, 정밀화학, 공작, 그리고 정밀기계 등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자, 어제 태국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오늘은 한미일 장관들이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 입장이 약간 좀 중재에 거리를 두는 모습에서 변화의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사태 초기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일이었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한일 정상 둘 다 원한다면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번 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회담은 오늘 오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둘 다 동맹인 만큼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텐데요. 이처럼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 것은 사태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갈등을 계속 방치할 경우 북한 비핵화와 중국 견제 등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 현안의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열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아세이 신문. 죄송합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였는데요. 미국이 한일 양국에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촉구하고요. 한국에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언론은 미국의 중재안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화이트리스트 개정안이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품목이 1,100개라고는 하는데 그 1,100개를 당장 일일이 다 규제를 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중 만약에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면 향후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미국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재량이다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을 제외하기는 했지만 허가는 정상적으로 내주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달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협정도 있고 방위비 협정도 있고 미국하고 협의해야 할 게 많거든요. 미국과의 공조가 좀 깨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미일 공조를 우려해서 그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일본은 여러 품목에 대해 신속하게 허가를 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왜냐하면 1,10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정작 배터리라든지 앞서 언급한 그런 필수 품목들에 대해 한국이 타격받을 그런 품목의 심사는 지연시키는 그런 양수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지 아니면 변화가 있을지는 향후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로서는 사실 모든 한일 문제의 정점이 개헌입니다.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런데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3분의 2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개헌 추진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출 규제 조치도 개헌을 위한 한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 갈등 국면이 해소되면 아베 총리가 국내에서 얻는 반사 이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지지 세력을 모아서 개헌을 이루는 게 최종 목표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강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의 중재안과 한국의 대응을 지켜본 뒤에 향후 한국에 대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특히 한일 대립을 우려하는 미국의 진위를 신중히 살피면서 향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뭐 오전 10시까지는 1시간 반 정도가 남았는데 자, 국제부, 경제부, 정치부 오늘 하루 분주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속보 신속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세영 기자였습니다.